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던 사연이에요. 서울 강남의 어느 웨딩홀이었습니다. 5월의 토요일 오후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들뜬 분위기가 가득했죠. 민수 씨는 대학 동창인 재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부산을 떠나 KTX를 타고 올라왔어요. 20년 전 같은 과에서 만나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였으니 이 자리를 빠질 수는 없었죠. 웨딩홀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친구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어요. 야, 민수야. 누군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불렀죠. 민수는 축의금 봉투를 꺼내 접수대에 건네고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어느새 3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어 있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 애들은 몇 살이야? 그렇게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식이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웨딩홀 입구 쪽에서 조금 주춤거리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쪽을 바라봤죠.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성우?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이성우였습니다. 민수보다 한 학번 아래였지만 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크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죠. 성우는 아내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있었고 아내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아기는 아직 100일도 안 된 듯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머뭇거리더니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어요. 형 오랜만입니다. 민수는 반갑게 다가갔죠. 성우야.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성우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어딘가 피곤해 보였고 아기를 안은 팔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무심코 물었죠. 애기 진짜 어리네. 몇 개월이야? 2달 됐어요. 성우의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수는 성우 부부를 데리고 로비 한쪽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언제 결혼했어? 연락 한번 하지 그랬어. 성우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작년 가을에요. 조촐하게 했어요. 그래도 알려주지. 형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패를 끼친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죠. 성우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긴 했지만 어딘가 낡아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아내는 아기를 달래느라 계속 흔들고 있었고 성우는 자꾸만 시계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나마 요즘은 일이 없어서.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민수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쯤 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깜짝 놀라 물었죠. 벌써? 식도 안 올리고? 성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축의금을 못 가져왔어요. 형 죄송해요. 재훈이한테 축하는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요. 분유값도 빠듯한 상황이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죠. 축의금을 못 낸다는 건 그냥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시근하고 가지 뭐. 아니요, 형. 축의금도 못 냈는데 밥까지 먹고 가는 건 저희가 너무 염치 없잖아요. 성우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그냥 재훈 씨 얼굴만 보고 가려고요. 아기도 있고 해서.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축의금도 못 내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돌아가야 한다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민수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지갑을 꺼내 안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현금이 좀 있었죠. 원래 결혼식 후에 친구들과 2차를 갈 생각으로 넉넉하게 챙겨왔던 돈이었어요. 성우야. 민수는 성우를 로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냈죠. 10만 원권 10장이었습니다. 형, 이게 무슨... 가만히 있어. 이거 받아. 민수는 성우의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성우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뺐지만 민수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형, 안 돼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아. 나도 요즘 사업이 좀 괜찮아져서 여유가 있어. 이건 축의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애기 분유값이라고 생각해. 형. 성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수는 성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친구지.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갚으면 돼.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고.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민수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다시 로비로 돌아갔습니다. 성우 부부는 그렇게 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조용히 웨딩홀을 빠져나갔어요. 민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성우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죠. 민수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갓난아기가 있는 집이니 혹시 아이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었죠. 2달째가 되었을 때 민수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우야, 잘 지내고 있어? 아기는 건강하고? 읽음 표시가 떴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바빠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갓난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석 달이 지났을 때 민수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성우 연락처 혹시 알아? 성우? 왜? 아니, 그냥 안부 좀 물어보려고. 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연락 안 돼. 결혼식 끝나고 한 번도 연락 못 받았어. 민수는 뭔가 찜찜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어쩌면 정말 바쁜 거겠거니 생각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가끔 성우 생각이 났어요. 그날 웨딩홀에서 100만 원을 건넸던 순간이 떠올랐죠. 성우의 떨리는 목소리, 붉어진 눈시울, 그리고 형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 민수는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로 급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의 연락 정도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안부라도 물어보거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라도 전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성우한테 100만 원 빌려준 거 기억해? 응, 그 친구. 왜? 연락이 하나도 없어.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바쁜가 보지 뭐. 애기 키우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래도 6개월이나 지났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착한 일 한 거잖아. 나중에 연락 오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성우에 대한 기억을 거의 잊고 살고 있었어요. 가끔 생각이 나긴 했지만 억지로 연락할 이유도 없었고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혀졌죠.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수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으로 SNS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일상, 지인들의 근황 그렇게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가 문득 멈췄어요.
추천 친구 목록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던 거예요. 이성우. 민수는 그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맞았어요. 바로 그 성우였죠. 프로필 사진은 선글라스를 낀 성우가 어딘가 야외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배경으로 보아 바다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성우의 계정을 들어갔어요. 공개 계정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게시물이 가득했어요. 최근 올라온 사진들이 타임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민수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민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새 차였어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앞에서 찍은 인증샷이었죠.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드디어 내 차 해시태그 새차 해시태그 행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어요. 민수는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두 번째 사진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실내, 와인잔이 놓인 테이블, 그리고 성우 부부의 환한 미소. 결혼기념일 데이트라는 문구가 보였죠. 세 번째 사진은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성우의 아내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고 배경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기는 유모차에 타고 있었죠. 힐링이 필요했어 해시태그 제주도 해시태그 가족여행. 민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들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아내의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브런치, 백화점 쇼핑 인증, 새로 산 명품 시계. 민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웨딩홀에서 분유값도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축의금도 못 내고 밥도 못 먹고 돌아갔던 그 부부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니.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죠.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수는 핸드폰 화면을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아내는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그 친구? 응. 분유값도 없다고 했던 그 친구가? 민수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내는 핸드폰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는 다시 성우의 SNS를 확인했어요. 게시물마다 달린 댓글들을 보니 친구들과 지인들이 부러워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진짜 좋겠다 같은 말들이었죠.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성우는 그 100만 원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걸? 아니, 어쩌면 까맣게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급한 불을 끄는데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연락 한 통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형,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라도요.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가끔씩 성우의 SNS를 들여다봤어요.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핸드폰을 열면 자꾸 그 계정이 생각났던 거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새로 산 노트북 사진이었고 또 어느 날은 유명 맛집에서 찍은 음식 사진이었습니다. 성우의 아내는 새로 산 옷을 입고 거울 셀카를 찍어 올렸고 아기는 점점 자라서 돌잔치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민수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허탈했죠. 형편이 나아진 건 다행인데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성우 SNS 봤어? 또 봤어? 응, 또 뭐 샀더라.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도 참 그냥 잊어버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잊으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나. 민수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 사람이 양심이 없는 거야.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성호의 SNS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됐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그의 삶은 점점 더 화려해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자동차였습니다. 처음에 샀던 세단은 1년도 안 돼서 SUV로 바뀌었어요. 더 크고 더 비싼 차였죠. 성호는 새 차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차를 샀다. 가족을 위한 선택. 해외여행 사진도 자주 올라왔어요. 제주도에 이어 일본, 태국, 괌까지. 한 달에 한 번은 어딘가로 떠나는 것 같았죠. 사진마다 해시태그는 가족여행, 소중한 시간, 행복 같은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명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호의 아내는 명품 가방을 자주 바꿨고 성호 자신도 명품 시계를 차고 인증샷을 찍었어요. 아기 옷도 브랜드 제품들이었죠. 민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계산을 해봤어요. 새 차만 해도 최소 4천만 원은 넘을 테고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려면 한 번에 몇백만 원씩은 들 거예요. 명품들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쓰는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빌려준 100만 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느 주말 민수는 대학 동창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재훈을 포함해 5명이 모였죠.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기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갔을 무렵 재훈이 물었어요. 그나저나 성호 요즘 어떻게 지내나? 민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더라. SNS 보니까. SNS? 성호가 SNS를 해? 응. 요즘 엄청 잘 사는 것 같던데. 재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잘 산다고? 그 친구 결혼식 때 형편이 안 좋아 보이던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성호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이야기, 그 후로 연락이 끊긴 이야기, 그리고 SNS에서 본 화려한 생활들까지. 친구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짜? 그럼 아직도 안 갚았어? 응. 연락도 없어. 그건 좀 아닌데. 재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결혼식 끝나고 한 번도 연락 못 받았어. 그때 축의금도 못 냈다고 하길래 괜찮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 하나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성호의 SNS를 검색했어요. 그리고는 혀를 찼죠. 어휴, 이 정도면 한 달에 얼마를 쓰는 거야?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들은 민수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 위로는 오히려 민수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100만 원 가지고 친구 하나 걸은 거지 뭐. 맞아. 그런 애들 원래 있어. 돈 빌려주면 연락 끊는 사람들. 어차피 받을 생각 없었던 거잖아. 그냥 넘어가. 친구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민수도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이었어요. 최소한의 예의였죠. 민수는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최소한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 잘 살고 있어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맞아.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다른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기대하지 마. 양심 없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조언은 고마웠지만 답답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죠. 그냥 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민수는 가끔 그날을 떠올렸어요. 웨딩홀 로비에서 성호를 만났던 그 순간. 성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유값도 빠듯한 상황이라. 그리고 100만 원을 쥐어줬을 때 성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 형,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평생 잊지 않겠다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는 그 말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정말 바빠서 정말 정신없어서 연락을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SNS는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하지만 집착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신뢰에 관한 문제였죠.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잊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후 성호의 SNS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가끔씩 성호의 SNS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게시물이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예전처럼 화려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풍경 사진이 대부분이었어요. 민수는 스크롤을 내리며 최근 게시물들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에 올라온 사진은 공원 벤치였어요.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산책이라는 짧은 문구만 있었죠. 그 전 게시물은 집에서 찍은 커피 사진이었고요.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일 있나? 댓글도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십 개씩 달리던 댓글이 이제는 서너 개밖에 없었어요. 민수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행 사진, 명품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뚝 끊겼던 거죠. 뭔가 변화가 생긴 건가? 민수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2달 후 민수는 다시 한번 성호의 SNS를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게시물은 거의 올라오지 않았고 올라온다 해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최근 게시물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은 문장 하나뿐이었어요. 사진도 없었죠. 댓글에는 몇몇 지인들이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같은 걱정 섞인 말들을 남겼지만 성호는 답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 게시물은 한 달 뒤에 올라왔는데 내용이 더 심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네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성호야, 힘들면 연락해. 우리 한번 만나자. 성호는 그 댓글에 좋아요만 눌렀을 뿐 답글은 달지 않았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소문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성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사업 망했대.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 재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오늘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 성호가 작년에 동업으로 사업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했대. 빚만 몇 천만 원 남았다던데.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요즘 완전히 연락 두절 상태래. 전화도 안 받고. 그랬구나.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펑펑 쓰면서 살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다시 성호의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을 다시 읽어보니 이제야 그 의미가 이해됐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 모두 사업 실패 이후의 심정을 담은 것이었죠.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엔 재훈이 아니라 다른 동창한테서였습니다.
민수야, 성호 부부 요즘 사이가 안 좋대. 응? 무슨 일인데? 돈 문제로 싸운대. 성호 아내가 카드값 때문에 완전히 빡쳤다던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그럴 만했죠. 알고 보니 성호 부부는 그동안 수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며 살아왔던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도 했고 대출도 여러 개 받았대요. 그러다가 사업까지 망하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죠. 민수는 성호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더 이상 새로운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대신 예전 게시물들이 하나씩 삭제되고 있었습니다. 새차 사진, 해외여행 사진, 명품 인증샷 모두 지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 시간들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은 것처럼요. 민수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려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무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민수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호의 SNS에 이상한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어요. 민수는 평소처럼 무심코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짧은 문장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어요. 분노, 배신감, 절망. 댓글에는 지인들이 걱정하는 글들을 남겼지만 성호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번에는 성호의 아내 계정에서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민수는 성호 아내의 계정은 팔로우하지 않았지만 공개 계정이었기에 볼 수 있었죠. 결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네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둘 사이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재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성호 부부 이혼 이야기 나온대. 진짜? 응.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주변에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 민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호의 SNS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수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여보세요? 형. 민수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성호였어요. 성호야? 네, 형. 저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TV 볼륨을 줄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지금? 형 죄송한데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말해봐. 전화기 너머로 성호의 긴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민수는 기다렸어요. 형,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들어줬죠. 모든 게 꼬였어요. 사업도 망했고 빚만 남았고 와이프랑도 매일 싸우고. 민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한참을 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쏟아내듯이요. 성호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상했다는 듯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저 지금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요. 카드값 연체됐고 대출 이자도 밀렸어요. 이번 달만 넘기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형, 제발 부탁이에요. 200만 원만 아니 100만 원만이라도.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호야. 네, 형. 그때 빌려준 돈 기억해?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결혼식 날 내가 100만 원 줬잖아. 기억나? 네. 그 돈 아직 안 갚았는데. 성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형. 그때는 정말 급해서. 급했던 건 알아. 근데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연락할 시간도 없었어? 민수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성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형,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통화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가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성호야, 만나서 뭘 얘기하려고? 형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성호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언제 어디서 볼까? 내일 안 될까요? 형이 편한 시간에 맞출게요. 내일 오후 3시 역 앞 카페로 와. 네, 형. 감사합니다. 꼭 나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 성우. 그 친구?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무슨 얘기했는데? 내일 만나기로 했어. 여보 조심해. 또 돈 얘기 나올 거야.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이미 그 얘기 나왔어. 다음 날 오후 3시 민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어요. 성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수가 다가가자 성호는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형,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성호를 찬찬히 바라봤어요. 3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눈가의 주름,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 커피 마실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성호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어요. 민수는 혼자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정말 죄송해요. 그때 돈 받고도 연락 안 드린 거. 왜 안 했어? 처음에는 연락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미루게 됐고 시간이 지나니까 더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잘못 살았어요. 성호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어요. 형, 그때 형이 준 100만 원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급한 불은 끈 거죠.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제가 욕심을 냈어요. 친구가 같이 사업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엔 잘 됐거든요. 그래서 좀 펑펑 쓰면서 살았죠. 성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새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SNS에 자랑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빚이었어요.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버텼던 거죠.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죠. 빚만 몇 천만 원 남았고.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저 이번에 정말 제대로 정리하려고요. 와이프랑도 많이 얘기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고. 민수는 성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형,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갚을게요. 약속할게요. 민수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성호야. 네, 형. 미안한데 이번에는 못 도와줄 것 같아.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네가 지금 힘든 건 알아. 그리고 안타깝기도 해. 근데 성호야, 이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형, 내가 지금 200만 원을 줘도 내 빚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돈을 제대로 쓸 거라는 믿음이 안 서.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에 100만 원 줬을 때 나는 정말 내가 힘든 거 알고 도와준 거야.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어. 근데 최소한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형.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안 듣고 싶어. 성호야,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한테 도움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거야.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갈게. 힘내고 잘 해결하길 바라. 민수는 그렇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수가 카페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성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 잠깐만요. 민수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니 성호가 황급히 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형,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형은 저한테 왜 그때 도와주신 거예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힘들어 보였으니까.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제가 힘들어 보이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수는 성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 뭐가 다른데요? 그때 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갓난아기 안고 분유값도 없는 상황. 근데 지금은? 지금 내 상황은 네가 만든 거잖아.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네가 펑펑 쓰면서 산 건 내 선택이었어. 사업 시작한 것도 내 선택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이잖아.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해?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때 그 돈은 왜 안 갚았어? 아니, 갚는 건 둘째치고 연락은 왜 안 했냐고. 성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다고? 네. 형한테 도움 받아놓고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연락하려고 했어요. 떳떳하게요.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떳떳하게. 새 차 사고 여행 다니고 명품 사면서. 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성호야, 그게 떳떳한 거야? 진짜 형편이 나아진 거였으면 가장 먼저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형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넌 그러지 않았어. SNS에는 멋진 사진 올리면서 정작 도와준 사람한텐 연락 한 번 안 했잖아. 성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형.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사과도 필요 없어. 성호야, 그냥 내 인생 네가 책임져.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죠. 내가 너무 냉정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게 맞는 거야 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거절했어. 잘했어. 아내는 민수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친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정신 차릴 수도 있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깨달아야 변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수는 성호의 SNS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정이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민수는 그제야 성호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도움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잘 봐야 해.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하고
간단한 진리였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민수는 우연히 재훈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성호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 있어? 이혼했대. 그리고 지금 지방에서 다시 시작했다던데. 민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은 공장에서 일한대. 빚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더라. 그래.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성호가 어떻게 사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는 거니까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신뢰라는 이름의 선이죠. 그 선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연락,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선이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는 정말 어려워요. 민수는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웨딩홀에서 100만 원을 건넸던 그 순간. 그때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됐어요. 도움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이었습니다. 선의로 베푼 도움이 때로는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건 여전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감사의 마음만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